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혼자 남아요. 이게 외로움이구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인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안녕하십니까, 이건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작년에도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나서 생활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이래 보면 뭐 특징이라고 따로 두부 못 자르듯이 재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외로움뿐만이 아니거든요.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뭐 별의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외로움을 딱 하나 집어내서 이 외로움은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제거하고 외로움만 있다, 이런 가상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 연구들은 많은데 그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선 감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로야 정상이다, 뭐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예민하다든지 반응을 한다든지 또 감정이 복잡하다든지 뭐 이런 류로 묶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 딱히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사견은 사람은 태어날 때 외로움을 안고 나오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외로움을 안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외로움을 놓고 떠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일생 동안 외로움을 느끼고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따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럼 느낌을 갖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사람이 외롭지 않다면은 이렇게 모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살아도 외로움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갈등도 생기고 뭐 싸움도 생기고 뭐 온갖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모여서 뭉쳐서 사는 것은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한 방편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다면은 뭔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뭐 동물이든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외로움은 있는데 의지할 곳이 없다면 그 외로움은 더 정복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감각적으로 더 예민하고 또 의지심이 많고 의존한다는 말이죠. 의존하는 마음이 많고 뭐 혼자 살면은 그 외로움에 치여서 굉장한 고통을 받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좀 더 외로움에 대한 그걸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낀 외로움을 이제 이거는 사견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외로움을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어릴 때 외로움을 느꼈겠죠. 그러나 그걸 외로움이라는 개념으로 느낀 게 아니라 내용은 외로움이지만 그게 외로움인 줄을 모르고 자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외로움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경험해서 배워나가는, 습득해 나가는 그런 시기니까 이게 외로움이구나,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안 들지만은 나이 들어서 과거를 가만히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서 이제 자기가 독자적인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다 보면 생활에 쫓겨서 외로움이 어떤 건지 느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살기 바쁘다 그거예요. 살기 바쁘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자면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기에 바빠서 이것이 외로움인 줄도 모르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외로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외로움이라는 개념을 갖고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내 생각은 연령이 노인 반열에 들기 시작하면 이것이 외로움이구나 하는 것을 지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은 일생 동안 갖고 지내지만은 내가 이것이 외로움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어릴 때라든지 중년이라든지 뭐 예외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외로움이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명실상부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노인 연령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 그것이 외로움이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외로움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외롭지 않다면 이렇게 모여서 할 필요가 없다. 첫째.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예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외로움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는 거예요. 남이 외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외롭다고 과도하게 느끼는 거. 다른 하나는 주변의 사회적인 조건이라든지 자연적인 조건,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외롭도록 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자연이 나한테 주는 것. 다른 하나는 누가 주지도 않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 주는 외로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언제부터 외로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느끼기 시작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친구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적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 비해서 외로움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지금도 이제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게 우편함이에요. 우편함을 이렇게 쳐다보면 우편함에 꽂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월말쯤이나 연말쯤 가보면 돈 내라는 고지서만 많이 이제 친구로부터 뭐 오는 안부 편지라든지 뭐 축하라든지, 옛날에 그 흔한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오는 게 없어요. 우편함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걸 보면 외로움을 느껴요. 이게 외로움이구나. 고지서도 반가워요. 돈 내는 거는 좀 불편하지만은 고지서도 안 온다면은 내 우편함은 죽은 우편함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털면, 전에는 읽기에 벅찰 정도로 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는 스팸 메일도 있겠고 뭐 온갖 거 다 있지만은 친구들한테서도 오는 거, 광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어보면 메일 수도 적어요. 뭐 물론 친구로부터 오는 것도 적지만은 그런 스팸 메일도 반가워요. 열어서 안 읽어보면 그만이긴 하지만 이게 왔다는 게 반갑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자꾸 사라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그게 또 외로워요. 외로워. 나이가 많이 들기 시작하니까 곁에 있었던 친구들도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아니라도 이웃이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이 많지 나에게 오는 사람보다는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또 외로운 거예요. 이런저런 이제 상황 때문에 나에게 이제 외로움을, 이것이 외로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외로움 같은 것도 있고, 또 중년에 외로움도 있었지만 내가 단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를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친구도 있을 거고 요새는 유치원도 많이 보내니까 유치원도 있을 거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뭐 친구들 많잖아요. 이런 많은 친구들이 하나하나 내 주변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외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늦도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친구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또 친구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또 잘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은 그런 의존적인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울려야 돼요. 어울리지 않으면 스스로 왕따 됐다고 생각을 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과 일치되지 않으면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 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관계에서 소외되면은 그것도 외로운 거고. 그래서 외로움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모든 것이 인간 생활에서 외로움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연세가 들면서 점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친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같이 그렇게 깊은 우정을 갖고 사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곁에 사람이 존재한다. 또 나하고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요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친구가 없어지는 것만 한탄하시고 외로워하시지 말고 없어지는 사람은 없어지는 대로 또 내 이웃과 새롭게 사귈 사람은 또 새롭게 사귀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제일 큰 것이 의지잖아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 또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의존을 한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종교라는 것 자체도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의존심을 충족시켜주는 참 좋은 종교들이 많습니다. 막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새로운 친구를 찾아서 친구 삼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각 동이라든지 뭐 구 단위로 그런 문화센터라든지 뭐 온갖 게 다 생겨가지고 그런 외로움을 해소하기에는 참 적절해요. 거기가 나간다고 해서 외로움이 온통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행복할 것이다. 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뭐 애완동물이든 자연이든 모두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근데 내가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권장은 했는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생각이 맞지 않다든지 또 종교가 맞지 않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는 습관이 맞지 않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외롭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내 고통을 더 안을 필요가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여생의 세월이 길다면은 그런 사람도 만나가지고 티격태격해보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는 노인들 반열에 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느니 친한 사람들하고 사귀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생각이 설령 나는 누구와도 사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뭐 나하고 아주 갈등이 심하게 일으키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을 사귀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뭐 그 사람이 특별히 미워서 그렇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갈등 상황을 많이 일으키니까 거기에 또 에너지가 들어요. 힘이 들어. 그러니까 친한 사람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 취미가 비슷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한다면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세가 들면은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혼자 남아요. 그게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인데. 저는 다행히 우체통도 비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메일도 줄고 그렇긴 하지만 가족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외로움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느끼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외로움은 혼자 있으면 제일 외로움을 탈 것 같아요.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은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혼자 이제 공상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래도 즐거웠던 옛날을 좀 생각하고 이제 현재보다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은 공상도 해보고 이러면 잠시 동안의 그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루 종일 1년 내에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대상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자연이든 동물이든 뭐 사람이든 또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와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외로움이 좀 순간순간 줄어들지 않을까.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순간순간을 그 모면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면은 그것이 연속적으로 간다면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애완동물이라든지 애완견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대상을 놓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도 혼자 있기보다는 좋죠. 그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은 검증된 것도 아니고 누가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도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대로 사견입니다. 이거는 사견이니까 요즘 무척 혼자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애완견을 많이 키워요. 그 애완견이라는 소리도 안 해요. 요 사람은 반려견이지. 반려견이라는 것도 넘어서 가족 테두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 서열이 자기가 좋아하는 애완견이 위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서열이 밑이에요.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근데 외롭기는 외로운데 사람하고 친하면 될 건데 왜 그럼 사람하고는 친하지 않고 그런 애완동물 같은 걸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뭐 내가 엄마다 아빠다 뭐 이런 호칭까지 붙이면서 함께 사는가. 그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점점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뭐 이제 뉴스 같은 걸 들어보면 자기 애완견한테 자기 유산을 다 물려주고 변호사한테 공정을 해서 애완견이 사망할 때까지 돌봐주도록 하는 뭐 법적으로 그런 게 가능한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간혹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내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꼭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관계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주고받는 게 소통입니다. 의지하자면은 자기가 의지하는 그 대가를 상대방한테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런 걸 얻음으로써 기쁨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존하는 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냐? 서로 자라난 가정이 다르고 서로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또 사회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살아가자면 좀 티격태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티격태격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나은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조금 양보를 하고 상대방도 조금 양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이랬다고 생각하면 나도 다섯을 잃고 상대방도 다섯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얻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다섯을 얻었고 상대방도 나로부터 5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합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 대상을 선호해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건 내 혼자 생각이에요. 그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한테 저항을 하나요? 자기 의견을 내나요? 안 냅니다. 낼 줄도 모르고 그냥 밥 주면 귀엽다고 생각해서 이제 꼬리나 흔들고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받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살다면 거절받는 것도 있고 수용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애완동물은 나한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갖다 버려버리네. 그러니까 거절받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나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맘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거는 그런 애완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티격태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완동물은 일방적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을 때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고 그런 거지. 그 애완동물의 의견을 내가 듣는 거는 아니거든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요새 경향들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속박되기 싫다는 얘기예요. 결혼하면 결국 배우자로부터 일정 부분 속박을 받는 거잖아요.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속박을 받지만은 배우자 생각은 나로 인해서 일정 부분 또 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거절하지 않고 속박하지 않는 대상을 선택해서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연세가 들수록 그런 모든 것이 없어졌다면 애완동물 같은 것도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는 한 대상일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이제 그 뉴스 같은 걸 들어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안내견도 있고 또 버 삼아서 즐겁게 옆에서 동무 삼아주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고 기왕 있다면 사람이 더 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낫지만은 그런 갈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면은 애완동물이라도 또 애완동물로 또 힘들면 자연이라든지 어쨌든 내가 상상으로라도 대상을 갖고 있어야 그런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